현재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참 이 내일 행사가 결국은 이게 반쪽으로 치러질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어떤 칼럼을 통해서 보니까요. 저도 잘 몰랐는데 이 광복절이 처음에 제정된 이 앞에 스토리가 있었어요. 그걸 제가 한번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매일경제 노은명 사회부장이 썼던 그 칼럼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국인 절대다수는 광복이라 하면 일제가 패망한 1945년 8월 15일을 떠올린다. 그 기준에 따라서 올해는 광복 79주년이 된다.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 광복절을 처음 기념한 것은 정부 수립 1주년이던 1949년 8월 15일이었다. 49년 8월 15일이었답니다. 이때는 광복절 대신 독립 1주년이라는 표현을 썼다. 신생정부는 일제로부터 해방이 아닌 정부 수립을 진짜 독립으로 간주했다. 여러분 이게 나라가 있으려면 영토, 국민, 주권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3요소입니다. 근데 그때 우리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는 영토는 뭐 일제 거였고요. 뭐 주권이 없었어요. 국민은 있었지만. 근데 이제 정식으로 재헌의회가 소집이 되고 재헌헌법이 만들어지면서 대한민국이 만들어진 게 바로 1948년 8월 15일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 해가 8월 15일 날 독립 1주년이었고 여기에 이종찬 대통령 작은아버지인 이시영 부통령도 참가를 했었습니다. 그럼요. 네. 자, 1949년 9월 국회를 통과한 국경일 제정에 관한 법률안은 독립기념일을 광복절로 개칭했는데 3.1절, 제헌절, 개천절과 더불어 4대 국경의 이름을 절로 통일하는 차원이었다. 이듬해 6.25 전쟁 중에 대구에서 열린 1950년 8.15 행사는 제2회 광복절이 공식 명칭이었다. 다만 그즈음 언론과 민간에서는 광복을 해방과 같은 의미로 사용하기 시작했고 1954년 이후부터는 민관할 것 없이 대체로 광복절을 해방절과 같은 의미로 이해했다. 광복이라는 한자어에 내포된 해방적 이미지가 둘을 혼용을 촉진했을 것이다. 1955년이 되면서 정부는 광복 10주년을 대대적으로 동시에 정부 수립 7주년을 홍보했다. 이것이 원래 광복 76주년이 아니라 79주년이 된 사정의 기원이다. 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요,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역사적 사실인데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작년에도 이제 이종찬 광복회장이 그 8.15 경축식에 협조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해서 비상에 걸렸고 당시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또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이 제가 그래도 그쪽 이철우 교수나 좀 잘 아니까 좀 중간 역할을 해달라 해서 제가 그때 이제 제시한 개념이 네이션 빌딩입니다. 네이션 빌딩. 네, 나라 만들기입니다. 나라 만들기네. 이 나라 만들기는 어느 특정 시점에 발생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고 일련의 연속적 과정이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1919년에 이 3.1 기미 독립 선언을 통해서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구상을 그냥 선포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독립을 하되 윤석열 대통령이 기념사에도 얘기했지만 왕정으로 왕정 복구 아니에요. 네. 조선 왕조로 다시 돌아가자는 게 아니에요. 그다음 입헌 군주제도 아닙니다. 입헌 군주제가 영국, 일본 이런 데는 다 입헌 군주제 아닙니까? 네, 공식적으로 왕이나 뭐 이런 있으면요. 근데 그것도 아니고 민주공화국으로 가자. 그러니까 1919년은 저는 제 표현대로면 정신적 건국이고요. 네. 3요소가 갖춰진 실질적 건국은 48년 8월 15일에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영토, 국민, 주권.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근데 19년이냐 뭐 48년이냐 어느 게 맞냐 이런 양자택일식 접근은 어느 쪽인 간에 후진 논리다. 후진 논리고 이거를 하나의 일련의 연속적 과정으로 봐야 되는데 근데 1919년 건국설 이종찬 회장은 이게 대한민국 원년이 1919년에 하고 광복회 문서에 그 연호를 써요. 그러면 건국했으면 뭐 일제 나라 이런 건 없는 그리고 문재인도 2019년 대통령이 문재인 맞아요. 아닙니까? 그때 건국 100주년 기념식 그래서 건국은 1919년이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과 이종찬 이 두 분이 똑같은 논리를 주장하는 건데 근데 건국이라고 하는 거는 독립이 돼야지 건국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당연하죠. 네?
독립도 안 됐는데 건국이 돼요? 야. 우리가 1910년에 한일 합병을 통해서 국권을 상실한 거 아닙니까? 근데 1919년에 대한민국이 건국됐다면 일제 강점기가 9년으로 기존의 36년에서 4분의 1토막 나잖아요. 네네. 그럼 누가 좋아하겠어요? 일본 극우들이 좋아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정신적 건국이었던 것이고. 그렇죠. 1919년. 실제로 국민과 영토와 주권을 갖춘 정말 국가다운 국가는 48년 8월 15일 날 재헌의회를 소집하면서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보면 이제 이 1919년 3.1 운동 한 달 후인 4월 10일에 이제 상해 임시정부가 만들어지잖아요. 네네. 임시정부 그 활동 내용을 보면요. 건국강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맞아요. 네. 건국강령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이미 건국이 됐으면 그런 걸 왜 만드냐고요. 예.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해서 된 건데 그래서 이제 건국절이라고 하는 이유도 사실은 이제 광복절하고 개념이 뭐 어떤 충돌한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렇죠. 광복의 개념과 해방의 개념과 건국의 개념이 지금 혼재되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1945년 8월 15일부터 48년 8월 15일 3년 동안은 이 우리나라의 주인은 그 당시에 미군이었지 않습니까? 미군이 사실은 어떤 주권을 가지면서 미군이 이제 그걸 통치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가 우리가 이제 독립을 했잖아요. 네. 미군 정기를 거치면서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어떤 국가적 개념과 건국적 개념을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해외 학계에서는요 이렇게 봅니다. 45년부터 48년 그 3년을 어떻게 보냐면 이제 일제가 강점을 했던 거 아니에요. 네. 식민 통치를 했던 게 이제 1945년 8월 15일에 종료가 되잖아요. 근데 그 해방이 건국으로 이어지질 못한 거죠. 야, 그렇죠? 예. 그래서 45년부터 48년까지 요 3년간을 미소 분할 점령기라는 표현을 써요. 그렇죠. 미소 분할기죠. 네, 미소. 저 38선 이북은 소련이, 이남은 그때 군정청이 있었잖아요. 네, 군정청. 그 미국 군정청이 사실상 이 38선 이남의 관할권을 갖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때 이제 독립촉성회 그렇죠. 그게 만들어지면서 이제 예. 국가를 만들기 위한 기본적인 이제 작업이 시작됐고. 그러니까 이종찬 이승만, 회장의 김구식 뭐 예, 이런 맞아요. 분들. 작은 할아버지인 네. 이시영, 나중에 네. 부통령. 맞아요. 그 독립촉성 국민회의 위원장을 했어요. 맞습니다. 그게 독립촉성회가 실제로 대한민국을 만드는 아주 기초적인 게. 그럼요. 근데 이제 김구 선생은 늦게 들어왔어요. 네, 늦게 들어오면서 들어왔어요. 여기에 이제 안 하면서 이분은 김일성하고 이제 계속 뭔가 해서 뭐 통일을 하겠다고 뭐 그렇죠. 그런 거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기초 작업은 독립촉성회가 있었고 그렇죠. 이게 나중에 이제 미국이 이걸 인정하면서 맞습니다. 결국 나라를 만드는데 아주 주체 세력이 됐고 네. 거기에 김규식 선생, 이시영 선생, 뭐 그다음에 이승만 대통령 네. 뭐 다 이런 분들이 그때 있었고 이게 이제 자유당의 시초가 됐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런 일련의 과정이 쭉 있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으로요, 있었고 사실은 이제 누구미 김영석 위원장이 이야기했던 우리의 어떤 국민이 당시에는 일본의 국민이었다라는 한 이야기도 네. 저는 그렇게 봐요. 이게 뭐냐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강압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그 일본의 국민이 된 것이지. 그렇죠. 이제 우리 스스로가 일본의 국민이 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구분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더라면 좀 더 명확했을 텐데. 예. 근데 실제로 놓고 보면 당시에 송기정 선수도 일장기를 들고 뛰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당시의 국적은 일본이었던 거잖아요. 아니 그래서 송기정 선수가 일장기 들고 저 마라톤 골인하는 네. 그 장면을 동아일보가 그걸 태극기로 바꿔갖고 난리가 났던 거 아닙니까? 그걸 아니 지워버린 거 하여튼 제가 그때 뭐 네. 동아일보 폐간까지 폐간까지 가고 말이죠. 네. 그런 사건.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설명이 좀 충분치는 않았을 수가 네네. 있어요. 그러니까 예.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정확히 표현하자면 어떤 자발적인 일본의 국민이 아니라 네. 식민지에서 강압에 의해서 일단 일본 국민이 됐다 이렇게 표현하면 뭐 100점짜리인데 네. 이제 그렇게 표현을 뭐 안 하는 거는 문제가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친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일본 국적을 강요받았다. 네. 그 창씨개명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럼 또 이름을 일본식으로 창씨개명을 강요받았다. 이런 네. 식으로 조금 더 명확하게 표현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데, 그런데 이종찬 이 광복회장님이요. 네. 사실상 그 육사를 나와서
550 때 잘 나갔잖아요. 550 때는 뭐 어마어마하게 그 육사를 나와서 이제 중앙정보부에서 중앙정보부에 있었죠. 오랜 기간 근무를 박정희 하다가 때. 전두환 세력에 가담을 해서 네. 50의 그 주체 세력 중에 한 명이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아주 잘 나갔죠. 그러다가 이 YS 1990 몇 년이죠? 그 3당 합당이 되잖아요. 네네. 1990년인가요? 92년인가? 92, 그 3당 합당이 되고 나서 이제 YS가 대통령 되는 과정에서 민정계의 후보로 나갔다가 맞아요. 이 대세에서 밀리니까 포기를 하죠. 네. 포기를 하고 탈당을 해서 무슨 또 작은 당을 만들어서 대선 출마 세무신당인가? 뭐 하다가 근데 그거 갖고 이제 이제 저게 잘 안 되니까 그래서 결국 DJ 정권 수립에 참여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DJ 정권의 초대 국정원장을 합니다. 맞습니다. DJ 정권의 초대 국정원장을 하는데 그러면 1998년 있잖아요. 네. 이게 DJ 정부 시절 아니에요? 네. 1998년이 48년 정부 수립 50주년이 되는 날 아닙니까? 네네. 그때 김대중 정부에서 무슨 표현 썼는지 아십니까? 현정님? 네. 건국 50주년이라는 맞아, 표현 건국오준 썼어요. 썼죠. 건국 50주년 표현 썼어요. 그때 국정원장이 누구예요? 이종찬 원장이었어요. 그럼 그때 네? 가만히 있었잖아요. 그때 뭐 했죠? 네. 이종찬 회장님. 그때 당신께서는 국정원장 요직 중에 요직이었어요. 그 건국 50주년이라고 하는 그 DJ 정부의 그때 뭐 하셨습니까? 그리고 그로부터 10년 후인 2008년 이때는 이명박 정부 시기입니다. 네. 이명박 정부 때 건국 60주년 또 기념 뭐 하자고 그래갖고 위원회도 만들어갖고 그 국무총리 하신 분들 뭐 이랬고 다 이런 원로분들을 다 모셨어요. 네. 그때도 이종찬 회장을 그 이명박 대통령이 저기로 했다고요. 네. 그 건국 60주년 위원회 고문으로 모셨다고요. 네. 그럼 고문을 왜 수락해요, 그러면? 그런데요, 이런 이종찬 회장이 이끌고 있는 광복회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요, 뉴라이트 감별법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 이 9가지에 해당되는 사람은 뉴라이트고, 뉴라이트는 친일이다. 이런 규정을 두고 있어요. 친일이고 매국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도식이 뉴라이트는 그다음에 뭐 친일이고 친일은 매국이다. 여러분 뉴라이트라는 거는요. 그 이영원 서울대 이영원 명예교수가 이제 이 부분에 연구를 많이 하셨는데 우리가 식민지가 된 건 당연히 이 강압 통치된 건 잘못된 거죠. 그렇지만 일제 시대가 당시에 정말 우리나라는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뭐 기본적인 토지 도량도 없었고 그다음에 뭐 토지 완전히 이제 철도도 없었고 굉장히 어떤 면에서 보면 미개한 나라였습니다. 근데 일제가 들어오면서 일제가 물론 강압 통치를 하긴 했지만 당시에 이제 이 행정적으로나 여러 가지 산업적으로나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우리나라에 공장도 만들고 특히 북한에 이제 공장을 많이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수풍 발전 때문에 예. 만들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근대화의 어떤 면에서 보면 기한 측면이 있다라는 것들을 기본적으로 보는 거. 네. 그게 이제 뉴라이트적인 시각입니다. 네. 그래서 역사를 좀 더 객관적이고 팩트 중심으로 보자는 게 뉴라이트의 출발점이에요. 근데 이분들은 말이죠. 이가 지금 뉴라이트의 정리를 저렇게 해놓고 있는데 뭐라고 이제 정리를 해놓냐면 자, 이승만을 건국 대통령이라고 아는 사람은 뉴라이트다. 그럼 김대중 정권도 건국 50주년 표현을 썼잖아요. 김대중 정권도 뉴라이트고 거기서 국정원장을 했던 이종찬도 뉴라이트가 되는 거예요. 둘째는요. 1948년은 건국전이라고 주장한다. 또 일제강점기 우리 국적을 일본이라고 강변한다. 대한민국 임정부 역사를 폄훼하고 임의단체로 깎아내린다. 식민사관이나 식민지 근대화로는 은연중에 주장한다. 일제강점기 곡물 수탈을 수출이라고 미화한다. 위안부나 징용을 자발적이었다고 강변한다. 독도를 한국당이라고 할 근거가 약하다고 주장한다. 이런 거를 지금 뉴라이트의 어떤 기준으로 삼아놨습니다. 그 왜곡과 자의적 설정에 번복이 돼 있는 건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004년 11월에 저희 그 전향한 그 당시에는 386이었어요. 예, 그 강철서신의 김영환 씨라든가 뭐 홍진표 뭐 이런 인사들하고 같이 해서 네. 저희가 그 자유주의 연대라고 하는 네. 단체를 출범시켰습니다. 그 자유주의 연대라고 하는 단체명을 그때 제가 만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 대표를 해가지고 그때가 이제 뉴라이트 운동의 시작이었습니다. 근데 이 뉴라이트의 이거 기본 개념은 뭐냐? 그 전까지 한국 보수가
자신의 이념을 반공주의로 좀 설정하고 있었다. 네네. 반공주의. 예. 때려잡자, 뭐, 공산당, 무찌르자, 뭐. 근데 그게 아니고, 반공주의가 아니고, 자유주의를 이 보수의 새로운 이념으로 삼아야 된다. 반공은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지, 그거 자체가 목적일 수는 없다. 그렇네. 예. 그래서 자유주의를 보수의 새로운 이념으로 해야 된다 하면서 이제 시작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서울대 이영훈 교수가 이제 여기 그 합류를 하고 참여를 한 건데 저기 그때 저희 2004년 11월에 자유주의연대 창립 그 기자회견을 하던 그겁니다. 예. 그런데 이영훈 교수가 이제 이른바 그 식민 그 일제 강점기에도 경제 발전이 이루어졌다 아까 설명하신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주목해서 보는 네. 그러면서 그걸 이제 식민지 근대화론 일본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는 거 아니냐 또 이런 비판 논리가 있죠. 근데 그거는 이제 이영훈 교수의 개인 의견이었고 그러니까 식민지 근대화론을 뉴라이트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이거를 뭐 이렇게 한 적은 없었습니다. 한 적은 없었고 하여간 그런데 지금 저거는 하여간 자기들 멋대로 이게 기준을 막 그 만들어 가지고 뭐 이런 건데 근데 저거야말로 메카시즘 아니에요? 지금 이제 우리 박영호 님이 네. 아주 좋은 10번째 뉴라이트 기준을 하나 이야기해 주셨어요. 네. 그게 뭐냐면 일제 샴푸를 쓰는 사람도 뉴라이트. 일제 샴푸를 쓰는 이재명도 그렇고. 일제 샴푸를 쓰는 사람도 뉴라이트다. 10번째 뉴라이트 기준을 이야기하셨는데 정말 참 기가 막힙니다. 자, 그러니까 뭐냐면요. 이게 지금 뉴라이트라는 어떤 학계의 어떤 주장들, 역사를 좀 더 객관적이고 어떤 좀 사실주의로 보자라는 거였는데, 근데 이거를 마치 이제 지금 이렇게 몰아가는 거는 옛날에 우리 뭐 주자학이라고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그거 아니면 전부 다 그냥 다 사문난적으로 그냥 다 몰아버렸던 그렇죠. 게 있죠. 네. 메카시즘이라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미국에서 메카시 상원의원이 당신 빨갱이지. 빨갱이야. 그럼 다 빨갱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런 게 있었죠. 네. 그리고 뭐 마찬가지로 옛날에 뭐 지동설, 뭐 천동설 나올 때 천동설 반대하면 전부 다 그냥 다 파문시켰잖아요. 그 갈레오가 그래도 지구는 돈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도대체 광복회라는 데가 뭐길래 왜 자기들이 저런 기준을 만들어 놓고 당신은 하나부터 열까지 이거 하니까 당신은 이쪽 가. 저 뉴라이트네. 당신은 아니네. 그 결정할 권한을 누가 줬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런 예. 권한을 우리가 부여했습니까? 그리고 옛날에 뭐 마찬가지로 무슨 뭐 저 신앙 같은 거 할 때 십자가 밟고 지나가는 거 마찬가지로 저런 방식으로 어떻게 친일과 이 반일을 갖다 구분하는 저는 정말 저 9가지를 보고요. 정말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지금 이 시대에 요즘요 여론조사를 해보면 지금 젊은이들 같은 경우는 50% 60%가 일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물론 일제가 우리 강점하고 뭐 이런 거에 대해 우리가 역사적으로는 분명히 하지만 또 현재 일본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에 대한 의미는 또 다른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분들 물론 독립운동하는 거 저는 뭐 당연히 국가가 이분들 존경하고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지금이 1930년대 만주벌판을 달리는 시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때의 기준으로 지금 이때를 판단하려고 하고 있으며 더군다나 이종찬 회장 본인은 그런 삶을 안 살으셨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예. 정말 권력에 계속적으로 기회주의적으로 갔다 사는 분이 이제 와서 당신 뉴라이트인데 그러면서 이제 뉴라이트니까 당신은 뭐 친일파야? 왜 본인한테 그런 갈라치기 걸 권한을 줬죠? 네. 그리고 더군다나 국가가 지금 하려고 하는 행사에 불참하겠다? 네. 이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지금? 예, 그래서 이종찬 그 광복회장이 지금 윤석열 정부가 건국절 8.15 건국절 제정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 그 정부 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 이렇게 했는데 네. 이거는 그냥 핑계고요. 네. 실제 이유는 아니 그리고 그건 없는 사실이 있다고 하는 게 날조 아닙니까? 이게 네. 날조예요, 날조. 예.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는요. 8.15를 건국절로 만들려는 시도를 한 적이 없습니다. 네. 예, 공식적으로나 비공식적으로나. 그리고요. 그래서 진짜 이유는 뭐냐면 이번 독립기념관장으로 본인이 추천한 사람이 왜 안 됐느냐. 그럼 누구죠? 그게 김진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네. 이 김진 씨는요. 백번 김구 선생의 장손입니다. 백번 김구 선생의 장손인데 저분이요. 2000년대에 뭐를 하셨냐면
왜 공기업 중에 한국주택공사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토지주택공사 합쳐졌죠. 예, 그 네. 토지공사, 주택공사가 따로따로 있었는데 지금 합쳐졌어요. 네. 공기업 그 효율화 차원에서. 근데 한국주택공사 사장을 했었어요. 아. 그러니까 저것도 정부의 녹을 먹은 거예요, 국가의 네네. 녹을. 근데 그때 저 2004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뇌물을 받아갖고 구속 수감이 된 적이 있어요. 예, 근데 그 당시 그 영장 실질 심사할 때 구속영장에 명기돼 있는 뇌물 액수가 1억 6천만 원인데 그거 말고도 또 다른 건들이 많았습니다. 네네. 무슨 광고회사로부터 받은 거, 건설사에서도 받은 거, 또 어쩌고 뭐 차명 계좌로 해서 한 거, 저거 말고도 또 딴 건이 있고. 네. 그래서 저런 쉽게 말해서 이제 죄질이 안 좋은 공기업 사장이 말이죠. 이렇게 그 뇌물 먹어가지고 저런 그래서 그때 저기 할아버지 얼굴에 먹칠을 했다. 네. 이런 비판이 나온 거죠. 저 김진이라는 사람을 요번에 그 독립기념관장으로 적임자대하고 추천해갖고 안 된 거예요. 아마 저런 그 범죄 전력도 아마 평가의 주요 기준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이번에요. 보니까 면접 평가를 했는데 5명의 지원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이종찬 광복에 지원한 이 김진 씨가 최하위를 기록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전력과 함께 면접할 때 아니 그 독립기념관 앞으로 어떤 뭐 발전 그런 이 프로젝트 계획이 있냐? 복귀는 계획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뻔뻔한 이야기입니까? 그 뭐냐면 자기는 다 되는 줄 알고 그냥 계획 없고 그냥 원래 나이가 또 75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결국 김영석 전 독립기념관장이 82점을 받아서 1등을 했어요. 그래서 된 것이고, 그러니까 이종찬 회장이 이제 본인이 민 사람이 서류 전형에서 떨어지니까 자기는 그냥 안 한다고 그러고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결국은요, 이 사태의 본질은 결국 이종찬 회장이 자기가 민 사람이 지금 이 독립기념관장이 안 되니까 이걸 어떻게 하든지 지금 뒤집어 보겠다고 하는 것이고, 건국절은 다 핑계입니다. 언제 이 정부가 언제 건국절 지금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근데 오늘은 또 무슨 김구가 김구를 뭐 죽이려고 하고 테러리스트? 있다? 아니 김구 선생은 언제 우리가 뭐 이 정부가 뭐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 그러니까요. 예?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정확한 이런 사실들을 우리 국민들이 좀 아셔야 된다라는 저는 느낌에서 오늘 이야기를 좀 드려봤습니다. 하여튼 지금이라도 정말 이 본인의 작은 할아버지인 이시영 부통령이 1회 독립전에 그때 참석했던 그 전례를 따라서 본인도 참석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